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하는 것은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쓰이는 것이 달라지고 어떤 정보냐에 따라서 어떠한 그래프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을 배우고 나면 어떠한 것이 어떤 정보에 어울리는지 판단하게 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교과서 페이지는 106쪽과 107쪽입니다. 그럼 함께 배워볼까요?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지역별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성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프의 이름은 다 알 거라고 생각되지만 각각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이름이 무엇이죠? 네, 그림 그래프입니다. 지금 그림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인 곳이 없다. 네, 확인해 본 결과 가장 낮은 곳이 23이기 때문에 좋음이 아니라 보통 단계네요. 다음으로는 경기가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곳은 울산입니다. 등으로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건 이전에도 미리 배워보았었죠? 그래도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해보았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항상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새롭게 얻은 정보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은 원그래프였죠. 원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초미세먼지 성분 중 가장 많은 것이 황산염, 질산염이다. 초미세먼지 성분 중 가장 적은 것은 광물이다. 또는 기타 광물 탄소류 검 등을 다 합쳐도 황산염, 질산염보다 적다. 등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죠. 황산과 질산은 말 그대로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산성비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산성비는 여러 가지를 부식시키는 등 또는 토양을 산성화시켜서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를 조심해야겠죠.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그래프의 특징을 비교해 볼 텐데요. 그림 그래프와 원 그래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림 그래프는 그림의 크기로 수량의 많고 적음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프들은 일단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지만 원 그래프랑 그림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림 그래프에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지만 교과서에서도 배웠듯이 학교 얘기를 할 때는 학교 그림, 사과 생산량일 때는 사과 그림 등 재미있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원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끼리 쉽게 비교할 수 있기도 하죠. 어떤 부분이 가장 많고 어떤 부분이 가장 적고 이런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래프와 원 그래프는 사용되는 곳 자체가 다른데요. 그림 그래프는 아마도 지역이 정해져 있고 그 지역별로 어떠한 것들을 나타낼 때는 쉽겠지만 원 그래프는 그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원 그래프는 전체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각각의 부분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떠어떠한 성분 또는 우리 반 전체 학생 수 중에서 각 계절을 좋아하는 비율들을 조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가 쉽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림 그래프와 원 그래프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그래프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한 개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4학년 때 배운 막대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는 지금 보면 서울이 가장 농도가 높고요. 가장 낮은 곳은 일본이나 영국 같네요. 굉장히 의외의 결과이기도 한데요. 서울이 정말 미세먼지가 심하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수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할 수 있고 각각의 크기를 비교할 때 편리합니다. 이걸 만약에 그림 그래프로 나타냈다면 어디가 가장 많지? 이런 것들을 비슷비슷한 경우에는 더 비교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너무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 미세먼지가 심하지? 이런 걸 알 수는 없겠죠. 막대 그래프에서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꺾은선 그래프는 언제 사용되나요? 지금 보면 미세먼지가 월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었는데요. 이렇게 변화를 나타낼 때 유리합니다. 얼마나 낮아졌는지 아니면 더 증가했는지, 어디가 가장 적은지, 어디가 가장 많은지 이런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을 나타내는 데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 나의 몸무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또는 나의 키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건 안 정리하고 싶겠지만 성적은 또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마지막은 미세먼지 배출량입니다. 이건 D그래프죠. 원그래프와 같이 전체에서 각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미세먼지 배출량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연소, 공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비교하기 쉽고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11만 9,980톤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64%가 제조업 연소, 즉 공장이라고 하니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여야 할까를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그래프를 선택하는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내 키의 월별 변화에 어울리는 그래프는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었죠? 변화를 나타내기 좋은 것은 꺾은 선 그래프였습니다. 권역별 미세먼지 농도는 지역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림 그래프.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원 그래프. 사실은 띠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조금 다르겠죠.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얼마나 차지하는지에 대한 것이니까요. 이번에는 재활용품별 배출량 비교에 대한 그래프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익힘책 75쪽인데요. 재활용품별 배출량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어느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그래프를 선택할 것인가요? 막대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무엇이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데 가장 적합한가요? 선생님은 원 그래프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원 그래프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기가 더 쉽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품이 종이와 플라스틱이 정말 많은데요. 아무래도 포장 용기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는 시간입니다. 부피가 나왔다는 것은 마지막 단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데요. 마지막 단원도 힘내서 열심히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